이번 강좌에서는 셀 서식 중 글꼴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트에서 한 셀을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글꼴 탭을 클릭하겠습니다. 이 글꼴 메뉴에서는 글꼴, 밑줄, 효과, 글꼴 스타일, 크기, 글꼴의 색상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 글꼴 기능을 매크로를 이용해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인, Alt F11키를 눌러 작성된 매크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F11, F8키를 눌러 매크로를 한행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F8, F8, B2 셀에서 F7 셀까지 포맷, 서식들을 클리어, 모두 삭제합니다. B2 셀에서 F7 셀, 이 영역 안에 있는 서식들을 모두 삭제합니다. F8, 그러면 서식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B2 셀에서 F7 셀까지 폰트 사이즈, 글자의 크기를 14로 변경합니다. F8, 그러면 이 영역 안에 있는 글자들의 크기를 14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글꼴명을 변경하는 예시입니다. 글꼴명을 변경할 때는 영역, 점, 폰트, 점, 네임, 등호하고 글꼴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글꼴명을 보면 채가 붙어 있는 것이 있고 붙어 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굴림체와 굴림, 바탕체와 바탕 같은 것이 있는데요. 채가 붙어 있는 글꼴은 폭이 일정합니다. 하지만 채가 붙어 있지 않는 글꼴은 글자에 따라 폭이 달라집니다. 아래 한번 예를 볼까요? 굴림체에서 2를 5개 적었고 5를 5개 적었는데요. 그러면 1과 5의 폭이 똑같습니다. i가 5개 적혀져 있고 a가 5개 적혀져 있는데 역시 i의 폭과 a의 폭이 똑같습니다. 밑에 한번 굴림으로 설정했을 때 한번 볼까요? 숫자일 경우에는 폭이 같습니다. 그런데 영문일 경우 한번 보면 i와 a의 글자의 폭이 다릅니다.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은 한글과 영문이 뒤섞여져 있는데요. 한번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F4키를 누르시고 블럭을 씌워 보시면 위에 영문 내자와 한글 두 자가 폭이 똑같습니다. 아래 굴림으로 설정했을 때 한번 볼까요? F4키를 누르시고 오른쪽 방향키, 그 다음에 아래 방향키, 이렇게 해보면 영문 세 자와 한글 두 자가 폭이 같아집니다. 영문 네 자와 한글 두 자의 폭이 같아야 되는데 영문 세 자와 한글 두 자의 폭이 같아졌습니다. 이렇게 굴림일 때는 글자에 따라서 폭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는 채가 붙어 있지 않은 이러한 글꼴명을 사용하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코딩할 때는 바탕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바탕체와 바탕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탕체로 작성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 폭이 일정하기 때문에 보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바탕으로 설정했을 때는 이 부분을 비교해 보면 폭이 넓은 경우도 있고 좁은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명령들을 비교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다음 명령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2셀의 폰트 네임, 글꼴명을 굴림으로 변경해 줍니다. F8, B2셀의 글꼴명을 굴림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다음은 C2셀의 글꼴명을 바탕으로 바꿔줍니다. F8, 바탕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D2셀의 글꼴명을 도둠으로 변경해 줍니다. F8, 도둠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E2셀의 글꼴명을 궁서로 변경해 줍니다. F8, 궁서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글꼴의 스타일을 변경하는 예입니다. 글꼴의 스타일을 변경할 때는 영역, 점, 폰트, 점, 폰트 스타일, 등호, 스타일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B3셀의 글꼴 스타일을 보통으로 변경해 줍니다. F8, 그러면 B3셀 이곳인데요. 보통으로 설정을 하면 어떤 특정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C3셀의 폰트 스타일을 기울임꼴로 변경해 줍니다. F8 그러면 기울임꼴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D3셀의 폰트 스타일을 굵게 변경해 줍니다. F8 그러면 굵게 변경해 주었습니다. E3셀의 폰트 스타일을 굵은 기울임꼴로 변경해 줍니다. F8 굵은 기울임꼴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폰트 사이즈, 글꼴의 크기를 변경해 줍니다. 영역점, 폰트점, 사이즈, 등호, 글자의 크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B4셀의 글꼴의 크기를 8로 변경해 줍니다. F8 그러면 B4셀의 글꼴을 8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C4셀의 글꼴의 크기를 10으로 변경해 줍니다. F8 1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D4셀의 글꼴의 크기를 14로 변경해 줍니다. F8 지금 현재 14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E4셀의 글자의 크기를 16으로 변경해 줍니다. F8 그러면 16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밑줄을 긋는 예시입니다. 밑줄을 그을 때는 영역, 점, 폰트, 점, 언더라인은 설정 값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언더라인, 밑줄을 엑셀 언더라인 스타일 넌, 즉 밑줄을 긋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F8 그러면 밑줄을 긋지 않았습니다. CO 셀의 글꼴의 언더라인을 엑셀 언더라인 스타일 싱글, 실선으로 밑줄을 그어줍니다. F8 그러면 실선으로 밑줄을 그어 주었습니다. DO 셀의 밑줄을 엑셀 언더라인 스타일 더블, 이중 실선을 그어 줍니다. F8 그러면 이중 실선을 그어 주었습니다. EO 셀의 언더라인을 엑셀 언더라인 스타일 싱글 어카운팅, 회계용 실선을 그어 주는데요. 어떻게 그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F8 그러면 이 셀의 폭만큼 밑줄을 그어줍니다. 그러면서 싱글이었기 때문에 실선을 그어줍니다. F5 셀의 밑줄을 엑셀 언더라인 스타일 더블 어카운팅, 회계용 이중 실선을 그어줍니다. F8 이 셀의 너비만큼 이중 실선을 그어 주었습니다. 회계용의 밑줄은 셀 너비만큼 밑줄을 그어줍니다. 다음 예제는 효과에 관한 예제입니다. 스트라이크 스루는 취소선입니다. true로 설정하면 취소선을 그어주고 false로 설정하면 취소선을 해제해줍니다. B6셀에 글자들의 취소선을 그어줄 겁니다. F8 그러면 취소선을 그어주었습니다. 취소선은 글자 상하에 중앙에 이렇게 실선을 그어줍니다. 슈퍼스크립트는 위첨자입니다. true로 설정하면 위첨자를 설정해주고 false로 설정하면 위첨자를 해제해줍니다. C6셀의 글자들의 슈퍼스크립트 false 하면 위첨자를 해제해줍니다. 이 모든 글자에 위첨자를 해제해줍니다. 지금은 2에만 위첨자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 셀 전체를 위첨자를 해제해줍니다. F8 그러면 이 자가 위첨자가 해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첨자를 지정할 건데요. 이 전체를 위첨자를 지정하지 않고 이 2라는 글자만 위첨자로 지정할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캐릭터즈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스타트는 위첨자 처리할 글자가 시작하는 위치입니다. 지금 이 2자를 위첨자 처리할 건데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글자입니다. 일곱 번째 글자에 한 글자만 위첨자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F8 그러면 2자만 위첨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D6셀을 아래첨자를 해제할 겁니다. 이 1이 아래첨자 처리되어 있는데요. 이 전체 셀을 아래첨자 처리를 해제할 겁니다. F8 아래첨자 처리가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첨자 처리 해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F8 그러면 이 아래첨자 처리가 해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위와 같이 아래첨자 처리를 해제했을 때 이 아래첨자가 해제가 돼야 될 텐데 위첨자 처리 해제를 했더니 이 아래첨자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여하튼 아래첨자 해제는 되었습니다.
자, 이 일자만 아래첨자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역시 캐릭터즈 함수를 이용해서 아래첨자 처리할 글자의 시작 위치, 요 일자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여덟 번째 글자 한자만 아래첨자 처리할 겁니다. F8. 그러면 이 일자가 아래첨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글자에 색상을 넣는 예시입니다. 글자에 색상을 넣을 때는 영역, 점, 폰트 점, 컬러, 등호, 색상 번호 또는 RGB 함수를 이용해서 색상 번호를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RGB 함수를 이용해서 색상 번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RGB, R이 255이면 빨강색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F8, B7셀 안의 글자를 빨강색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C7셀을 RGB, 그린을 255, 녹색으로 처리해 줍니다. F8, 녹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D7셀을 RGB, 블루를 255, 파랑색으로 변경해 줍니다. F8, 그럼 파랑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F8키 눌러 매크로를 종료하겠습니다. F8. 글꼴을 변경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과 비율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의 글자를 비율과 이 비율들이 입력되어 있는 이 셀들의 글자를 글자명은 맑은 고딕으로, 글꼴 스타일은 기울임꼴로, 크기는 14로, 글자색은 파랑으로 서식을 지정하는 매크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마 변경이 될 텐데요. 한번 매크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F11키를 눌러 매크로 편집창을 열겠습니다. 미리 작성을 해 두었는데요. 변수 REND에는 100,2셀, 아마 이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100,2셀에서 위쪽 방향으로 글자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의 행좌표, 즉 14를 저장합니다. 변수 NCEND에는 4,50셀, 4,50셀 이 바깥쪽에 있는데요. 이 바깥쪽에서 왼쪽으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 그러면 이 셀이 되겠습니다. 이 셀의 컬럼 열좌표 8입니다. 이 8을 변수 NCEND에 저장합니다. for next 문을 사용해서 i는 6에서 nrend까지, 6행에서 nrend 14행까지 2씩 증가하며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텐데요. 변수 rcel지에는 i,2 셀에서 i,ncend, 만약에 i가 6이라고 하면 6,2 셀에서 6,ncend, 6,2 셀에서 6,8 셀까지 이 영역을 변수 rcel지에 저장할 겁니다. 만약에 변수 rsum이 비어 있다면 변수 rsum에는 위에서 저장한 이 영역을 저장할 겁니다. 만약에 rsum이 비어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rsum에는 변수 rsum에 저장되어 있는 영역에 다시 추가로 변수 rcel지에 저장되어 있는 영역을 유니온 합쳐서 저장을 할 겁니다. i가 6일 때는 rsum이 nothing이기 때문에 rsum에는 6,2에서 6,8 셀까지 이 영역이 rsum에 저장될 겁니다. 6 다음에 2를 증가시키면 8이 되죠. 8이 되었을 때에는 8,2 셀에서 8,ncend, 즉 2셀에서 2셀까지 영역인데요. 이 영역을 변수 rcel지에 저장을 합니다. 만약에 rsum이 nothing이면, 지금 이제는 i가 8일 때는 rsum이 nothing이 아니죠. i가 8일 때는 이미 rsum에는 이 영역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앨리스 다음으로 와서 rsum에는 rsum에 저장되어 있는 영역에 다시 이 영역, rcel지에 저장한 영역, 이 영역을 추가로 유니온 합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비율이 적혀져 있는 이 영역,
이 영역, 이 영역, 이 영역, 이 영역을 유니온 함수를 이용해서 R섬에 모두 저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R섬 영역의 폰트들을 글자명은 맑은 고딕으로, 글꼴 스타일은 기울임꼴로, 글자의 크기는 14로, 색상은 RGB, B가 255이므로 파랑색으로 바꿔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매크로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럼 매크로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율이 입력되어 있는 이 셀들은 모두 위에서 지정한 서식으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특정 셀 또는 영역에서 셀 서식 중 글꼴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특정 셀 또는 영역에서 셀 서식 중 테두리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